안녕하세요. 강남담원한의원의 김정은 원장입니다. 오늘은 다이어트 부작용 그리고 좋은 다이어트란 무엇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조금 얘기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다이어트 상담을 한 20년 정도 하고 있는데요. 다이어트를 하다 보면 많은 질문을 받는 것 중에 하나가 다이어트 부작용이에요. 다이어트 부작용 대표적인 게 뭐냐면 탈모라든지 또는 생리불순 또는 위장질환 또는 피부에 또 트러블 호소하는 분들이 좀 많고요. 그 다음에 어지럼증 이런 것들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다이어트의 그 부작용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들으면 사실 엄밀히 말하면 이거는 다이어트 부작용보다는 잘못된 다이어트 방법을 해서 나타나는 그런 현상이 아닐까 싶기도 해요. 일단 탈모 같은 경우 보면 탈모는 그 다이어트를 갖다 무리하게 하면서 음식물 섭취, 특히 단백질 섭취를 제대로 안 하면서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한테 잘 나타나는데, 그러다 보니까 머리를 구성하고 있는 성분인 단백질들이 부족하게 되고 모근이 약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머리가 빠지는 이제 그런 현상들이 발생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생리불순 같은 경우도 보면 여성분들 같은 경우 생리불순이 갑자기 다이어트를 한다고 금식을 하거나 막 이러다 보니까, 그것도 규칙적인 식사가 아니라 그렇게 하다 보니까 뭐냐면 특히 지방 식사가 너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호르몬이라는 물질 구성 자체는 지질을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진 물질이다 보니까 그것들이 너무 부족하게 되면 호르몬의 이상이 오기 시작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생리가 불순해지고 이상해지는 이제 그런 형태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위장질환. 저 같은 경우는 다이어트 치료하면서 많은 분들이 위장질환이 좋아졌다는 얘기를 많이 듣는데, 오히려 다이어트 하면서 위장이 안 좋아졌어요 하면서 부작용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 얘기를 가만 들어보면 뭐냐면 잘못된 다이어트 방법으로 이제 절식 또는 금식을 하시는 거예요. 하루 종일 안 먹다가 갑자기 폭식이나 이런 형태로 이제 식사를 하다 보니까 위장 자체가 하루 종일 쫄쫄쫄 굶고 있다가 갑자기 왕창, 쫄쫄쫄 굶고 있다가 또 왕창. 그러다 보니까 위장 자체에 손상이 오면서 위장 질환이 발생하는 이제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이거는 사실 더 안 좋은 게 뭐냐면 나중에 폭식증이나 거식증으로 넘어가기도 또 쉬운 패턴이 되니까 좀 더 주의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피부 트러블인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음식물들이 불규칙하게 또는 잘못 먹거나 이런 형태가 돼서 우리 장에 있는 미생물의 환경이 이상해진 거예요. 보통 우리가 장 같은 경우에 미생물들은 우리 면역하고 관계되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쪽에 음식물들의 섭취라든지 또는 생활 패턴이 이상해지다 보니까 장에 면역 환경이 이상이 생기면서 그 다음에 피부 쪽에 이제 트러블이 발생하는 이제 그런 경우에 해당되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이런 경우들 보면 전부 다 뭐겠어요. 그 다음에 어지러움증 같은 경우는 뭐냐면 아까 했던 거하고 다 연장선상인데 제대로 안 먹고 특히 수분 섭취도 잘 안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체액의 부족 현상에 의해서 어지러움증을 호소하는 이런 경우들이, 지금 얘기 드리면 알겠지만 전부 다 뭐냐면 잘못된 다이어트 방법, 잘못된 다이어트 상식, 이런 것들을 통해서 무리하게 다이어트를 하다 보니까 생기는 그런 현상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거꾸로 좋은 다이어트란 무엇이냐? 일단 첫 번째는 뭐냐면 수면이에요. 잠을 잘 자야 살이 잘 빠져요. 많이 자라는 의미가 아니라 내가 피로가 풀릴 정도, 그 정도로 잠을 자면 그 자체가 좋은 다이어트 방법이 돼요. 우리 사람 몸에서 포만용출하는 것은 결국은 뇌에서 내가 얼마나 배가 고프냐 배고프냐를 느끼는 건데, 이제 그런 것들이 결국은 뇌에서요. 근데 잠을 잘 못 잔다든지 이렇게 되면 뇌가 늘 피곤한 상태가 되고, 뇌는 포도당만 에너지로 사용하게 되는데 피곤한 상태가 되면 포도당의 요구량이 늘고 자극 요구량이 늘면서 좀 더 뭐가 먹고 싶은 그런 패턴이 되기 때문에 잠을 잘 자는 것만으로도 다이어트에 도움이 될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 식사 시간이라고 볼 수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시간 얘기를 많이 드리는데, 아까 우리 수면 같은 경우도 가급적이 12시 넘기지 않고 자는 걸 권장을 해요. 내가 6시간을 자도 새벽 5시에 자서 6시간을 자는 거하고 12시에 자서 6시간을 자는 거는 전혀 다른 얘기예요.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12시 전후로 해서 숙면을 취할 때 조금 더 효과가 좋다는 점 보시면 되고, 식사 시간 같은 경우도 보면 비교적 일정한 시간이에요. 그러면 언제냐? 아침, 점심, 저녁을 봤을 때 가급적이면 저 같은 경우는
아침하고 점심을 꼭 드시라고 권장을 해요. 왜냐? 우리가 인간이 진화되어 오기를 태양이 떠 있을 때는 활동해서 에너지를 쓰고, 그 다음에 껌껌해졌을 때는 대사를 늦추고 저장하는 그런 호르몬들이 분비되기 때문에 우리가 몸에 갖고 있는 고유한 리듬들이 있잖아요. 우리 진화되어 오면서 그 시간에 맞춰서 음식을 섭취해 주어야 몸은 편안한 상태에서 그 다음에 식습관이 조절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아침하고 점심을 꼭 먹으면서, 이것도 역시 중요한데 뭐냐, 우리 뇌에다가 나는 무엇인가 먹고 있어 라는 신호를 계속 보냄으로 인해서 우리 가짜 식욕 이런 것들을 조절해 줄 수 있는 그런 패턴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좋은 다이어트야말로 우리가 건강을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패턴이라고 보시면 돼요. 어떻게 자느냐, 언제 어떤 걸 먹느냐, 너무 맵고 짜고 자극적인 음식들 이런 것들은 조금 안 먹는 게 다이어트에도 도움되고 건강에도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처럼 요새 음료수 보면은 한 100ml 콜라 뭐 이런 데 보면은 설탕량이 한 20-30g씩 들어있어요. 전부 다 액상 과당 형태로 들어있어서 지방 저장에 관여를 많이 하는데, 그거보다는 깨끗한 물 이런 류 드시면 될 것 같고, 나는 그냥 생수 잘 못 먹겠어 이런 분들은 그냥 보리차나 둥글레차 정도 칼로리는 없으면서 몸에 조금 보탬이 된 이 정도 드시면 훨씬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우리 가벼운 몸의 순환을 위한 몸의 움직임이죠. 많은 사람들이 요새 코로나 때문에도 그렇고 많이 안 움직이잖아요. 또 생활 자체가 도시인들 같은 경우는 의도적으로 움직이지 않으면 사실 움직일 일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그렇게 움직이다 보면 처음에 몸이 더 피곤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또 조금 하다 그만두는데, 그 고비, 한 4주 정도의 고비만 넘기고 나면 훨씬 도움이 돼요. 그래서 좋은 다이어트 방법이란 무엇이냐? 그거는 좋은 생활 습관, 수면 습관, 식사 습관을 갖는 것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원장님 그게 무슨 얘기예요? 저는 그렇게 가지려고 해도 잘 안 돼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맞습니다. 뭔가 동기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약간의 계기도 필요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 이제 슬림미단이나 슬림미단 플러스 같은 처방들을 이제 하게 되는데, 그 이유가 약에 의해서 뭐 체지방을 분해시켜 살을 빼주는 그런 효과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얘가 처음에 힘들어하는 그런 부분들을 조금 조절해서 조금 더 쉽게 적응해서 살을 빼주는 이제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좋은 다이어트, 습관, 수면, 식사 시간 얘기 드렸는데, 그게 사실은 제일 중요한 거니까 그 점만 염두에 두시고, 아까 말씀드린 다이어트의 부작용, 지금 수많은 다이어트 방법이 있어요. 저도 셀 수가 없어요. 조사를 하다가 봤는데 다이어트 방법이 너무 많아. 근데 대부분 문제가 뭐냐면 사람들의 욕구, 단기간에 너무 빨리 빼려고 하는 욕구를 하는데, 오히려 이것 때문에 건강을 해치고 망쳐서 다이어트에 실패하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 정론적인 방법, 좋은 다이어트, 건강한 다이어트를 하셔서 많은 분들이 건강도 회복하시고 그 다음에 다이어트에 성공하셔서, 제가 말씀드린 방법으로 한다 그러면 한번 뺀 체중도 오래 유지하실 수 있으니까 훨씬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 이 영상 보시면서 참고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다이어트에 성공해 보세요. 꼭 성공하실 수 있을 겁니다.